알렉스 호놀드는 최악이자 최고의 등반을 하는 클라이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의 암벽을 사상 최초로 오른 일은 아담 온드라이지만 암벽 등반이 가진 특유의 모험성과 도전성, 위험성을 반영한다면 알렉스 호놀드를 최고로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호놀드는 2017년 6월 3일 미국의 요세미티 엘 캐피탄의 프리라이더를 세계 최초로 프리솔로로 등정하며 최악이자 최고의 등반을 했다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프리솔로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최근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해당 부문에서 1975년 개봉한 에베레스트를 스키로 내려온 사나이 이후 산악영화로는 43년 만의 업적이었습니다. 프리솔로란 로프와 파트너의 도움 없이 맨몸으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장비는 암벽화와 초크백이 전부이며 장비를 보호기구로 사용하지 않는 등반입니다. 이는 등반의 가장 원초적인 도전 행위로 봅니다. 즉, 발에 암벽화만 신고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손가락 끝에 초크만 묻힌 채 벽에 대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프리솔로는 가장 순수한 등반 형태라 할 수 있지만 등반 도중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등반입니다. 등반 중에 홀드가 부서진다든가 홀드를 놓치거나 비가 뿌린 바위에 미끄러져 추락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위험한 등반을 하는가라고 묻지만 호놀드는 그다운 재치로 응수합니다. 추락사는 제 인생 최악의 사초가 되겠죠. 아마도 그는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죽었다고 말할 것이고 나머지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호놀드는 1985년 8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5세 때 클라이밍을 취미로 했던 부모와 함께 놀러간 실내 암장에서 처음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클라이밍에 매혹된 호놀드는 10살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여러 번 실내 암장에서 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등반 대회에도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10대 시절의 호놀드는 클라이밍 대회에서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호놀드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최고의 클라이머가 아니었다. 나보다 더 강한 클라이머들이 많았다며 등반하면서 실력은 늘었지만 또래에 비해 탁월한 건 아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세계적인 클라이머들이 보통 어릴 때부터 탁월한 등반 실력을 보여준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클라이밍을 취미로 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버클리 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진학했지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 생활도 적응하지 못해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한 채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결국 대학을 중퇴한 호놀드는 마음의 상처를 다스리기 위해 산과 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예 산에서 살기 위해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는 캠핑카에서 지냈습니다. 2006년 캠핑카를 끌고 요세미티 공원으로 들어간 호놀드는 이때부터 점차 클라이머로서 명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놀드의 등반 중 가장 탁월한 것은 프리솔로입니다. 흥미롭게도 호놀드가 프리솔로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수줍음이 많은 성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외에 확보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확보를 봐달라고 요청할 용기도 없어 자연스럽게 프리솔로를 구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호놀드가 요세미티 거벽에서 처음으로 프리솔로를 감행한 것은 2008년 등반 고도가 600m에 이르는 하프돔 북서벽이었습니다. 별도의 준비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고작 등반 결행일 이틀 전에 한번 로프 등반을 해본 정도였습니다. 결국 부실한 준비로 인해 등반 당일 예상치 못한 변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호놀드는 자신의 경험을 강연의 테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프돔 크럭스 구간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100m 정도 우회해서 오를 수 있겠다는 즉각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가는 대로 우회로를 따라 오르기 시작하는데 점점 맞게 결정한 건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프가 있으면 쉽게 올랐을 구간이 당시 너무 홀드도 작고 미끄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간신히 정상에 오르긴 했지만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호놀드는 등반은 성공했지만 결과에 실망했다며 행운에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기 위해 이후 프리솔로를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호놀드의 역대 등반 기록 중 프리솔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호놀드는 오로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프리솔로로 등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하프돔 등정 이후 무려 9년이 지난 후에야 프리라이더 프리솔로에 나섰습니다. 9년 동안 로프 등반으로 프리라이더를 50번이나 오르내렸고 수십 개 구간과 수천 개의 동작을 모조리 외웠습니다. 그러나 체력적인 부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정신적인 면을 컨트롤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놀드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서운 상황을 미리 만들어 이를 마주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출 치료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심리 훈련을 통해 호놀드는 단 3시간 56분 만에 엘 캐피탄 프리라이더 프리솔로 등반을 해냅니다. 세계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19세 때 처음 스키를 타다 넘어질 땐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프리솔로 도중 죽음이 두려운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해를 넘길수록 등반 속도가 단축되고 있는 가운데 호놀드의 프리솔로와 속도 등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후 더 많은 경이적인 기록이 탄생할 것입니다. 지금 화강암 거벽 엘 캐피탄의 노즈는 개척시대의 낭만을 뒤로하고 스포츠 게임 같은 기록 경신의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호놀드는 단순한 클라이머가 아닙니다. 사회공헌을 위해 호놀드 재단을 설립했고 개조한 밴에서 생활하는 더트백 클라이머를 넘어선 성숙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에도 골인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이룩한 등반의 성과는 놀랍고 전율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의 등반 기록 몇 개를 읽는 것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하지만 분명한 것은 호놀드가 광적이거나 무모하리만치 저돌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